깔끔하면서도 단조롭지 않은 재료 소개 영역 디자인의 완성 화면입니다. 제목 부분에 보시면 라인 하나로 포인트를 줬고요. 두 개의 다른 스타일의 폰트로 제목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선한 국산 재료를 활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연 그대로의 생생한 재료 이미지를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각 재료를 설명하는 배경으로 빨간색 사각형을 단색으로 배치를 함으로 해서 번호와 이런 제품에 대한 설명, 텍스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고요. 세 가지 재료를 이렇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배치함으로 해서 단조롭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자, 제목 부분부터 디자인을 시작해 볼게요. 자, 도구 상자에서 오른쪽 끝에서 네 번째 펜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단의 옵션에서는 모양, 칠은 없음. 자, 획은 검은색으로 해주시고요. 자, 2픽셀 두께에 그 다음에 획의 옵션은 실선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작업창에 와서 중간쯤에서 왼쪽에서 클릭하시고 Shift 누르고 오른쪽에서 클릭. 그리고 엔터를 하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실선만 남아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좀 옮겨서 자리를 한번 맞춰 볼게요. 이렇게 옮기다 보면 정확하게 가운데가 딱 맞는 요 가이드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직접 드래그를 해서 맞출 수도 있지만 혹시나 이런 기능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모양과 배경을 선택해서 정렬 아이콘을 이용해서 가운데로 맞추는 거 아시죠? 네,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모양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이름은 선으로 수정을 하고 엔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재료를 설명하는 이 내용글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포기김치 100% 국산 재료 사용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도구 상자에서 왼쪽 끝에서 세 번째 T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제 상단에서 폰트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큰 제목은 명조 계열로 할 거고요. 그 아래에 설명글은 고딕 계열로 해줄 거예요. 자, 폰트는 나눔 명조를 선택을 해주시고 제목이니까 조금 더 굵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볼드로 옵션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폰트 사이즈는 40 선명하게 두시고 제목 가운데 쓸 거잖아요. 가운데 정렬 폰트의 컬러는 검은색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 우리가 그려놓은 이 선 아래쪽에서 클릭을 하시고요. 제목으로 사용할 텍스트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포기김치 100% 국산 재료 사용 이렇게 넣었고요. 자, 이동 툴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려주시고 옮겨서 가운데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선하고는 조금 더 가깝게 저는 위로 올렸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래쪽에다가 이제 설명글을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또 T자를 선택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이 폰트를 복사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Alt Shift 누르고 이렇게 아래로 드래그해서 하나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레이어가 추가된 게 보이시죠? 자, 여기에다가 설명글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T자 선택하시고 포기김치 100%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컨트롤 엔터 하시고 먼저 폰트 사이즈를 좀 줄여 볼게요. 자, 나눔 명조가 아니라 이번에는 나눔 고딕으로 설명글은 고딕 계열로 해줄 거고요. 조금 두껍죠? 이번에 설명글은 레귤러로 바꿔주세요. 폰트 사이즈는 28로 바꿔주시고 자, 선명하게 두시고요. 가운데 정렬에 검은색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이동 툴 이용해서 조금 위로 올려볼게요. 자, 제목은 명조 계열의 폰트를 이용해서 큼지막하고 두껍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제목을 추가적으로 더 뒷받침해주는 이 설명글은
고딕 계열의 폰트로 해서 조금 작게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자동으로 그려지는 가이드선을 활용해서 이번에는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맞춰봤어요. 자, 제목 디자인이 다 됐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제목에 관련된 것만 나중에 따로 복사에다가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제목만 그룹으로 한번 묶어 볼게요. 지금 제일 위쪽 레이어가 선택이 됐고요. 자, Shift 누르고 선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레이어 패널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Ctrl G 그룹으로 묶였죠. 자, 그룹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을 더블 클릭하시고, 자, 이번에는 제목 다시 재료를 설명하는 부분에 제목이라는 걸로 해서 그룹을 이렇게 정했고요. 자, 엔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목이 이렇게 깔끔하고 시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를 배치를 해볼 건데 이미지를 왼쪽에 배치를 하고 오른쪽에다가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설명글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미지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지가 들어올 영역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도구 상자에서는 왼쪽 끝에서 두 번째 거 꾹 눌러서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사진이 들어오는 영역으로 활용을 할 그런 사각형이라고 하면, 자, 일단 상단의 옵션은 모양이고요. 칠의 색깔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자, 검은색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획을 클릭하시고 테두리는 없게 할 거니까 색상 없음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칠에만 컬러가 들어가고 테두리가 없는 이런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사선 모양으로 드래그 하셔서 사각형을 그려주시는데 가로는 좀 큼지막하게 460 정도, 세로는 280 정도, 이 정도 한번 해볼까요? 얼추 비슷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460에 280 이 정도로 맞춰서 그려주세요. 자, 얼추 맞았으면 마우스 떼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동 툴 선택하시고 위치를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가져다 두시면 돼요. 좀 너무 여백이 없게 하면 디자인 자체가 답답해질 수 있으니까 위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여백을 조금 이렇게 두고 디자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레이어 패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 사각형 1번으로 된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사진 영역으로 수정하시고 엔터를 해주세요. 자, 여기에는 사진이 들어올 거고요. 그 오른쪽에 이 사진을 설명하는 이런 영역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로 사이즈가 똑같겠죠? 가로는 조금 작아질 수 있는데, 자, 일단 세로가 똑같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복사해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Alt, Shift 동시에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 여백이 적당히 이렇게 맞게 배치가 된 것 같으면 색깔이 똑같아서 지금 잘 안 보이시잖아요. 자, 색을 먼저 바꿔볼까요? 자, 색상을 변경을 하실 때는 원래 그렸던 그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상단에 옵션이 열리죠. 7을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빨간색 계열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빨간색 계열은 조금 우리 지금 고급스럽게 하는 게 지금 컨셉이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색, 네, 요 폴더에서 한번 볼게요. 자, 어두운 색 중에서 첫 번째 빨간색 요 정도로 해주면 조금 검은색이 섞여서 빨간색이 약간 다운돼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색상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사이즈를 조금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편집 메뉴로 가시고 원래는 패스 자유 변형 이걸 선택을 하시는 건데 단축키 보이시죠, 여러분? Ctrl T. 자, Ctrl T로 실행을 하시고 왼쪽에 중앙에서
마우스 갔을 때 좌우 화살표로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드래그를 하니까 위아래도 다 좁아지죠. 요거는 최근 버전이 이렇고요. 포토샵 그 예전 버전 같은 경우 이렇게 드래그하면 왼쪽만 작아져서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최신 버전은 이렇게 전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면서 Shift를 눌러주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원하는 왼쪽만 이렇게 줄어서 오는 거죠. 자, Shift 누르고 이렇게 옮겨서 두 개의 도형이 딱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를 해주세요. 그러면 왼쪽에는 사진이 들어올 영역이 만들어졌고 오른쪽에는 설명을 쓸 그런 빨간색 사각형이 지금 그려진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왼쪽에다가 사진을 불러다가 배치하는 작업을 먼저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먼저 정리를 하고 한번 갈게요. 사진 영역을 복사했기 때문에 사진 영역 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텍스트 배경 이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수정하고 편집할 건데 헷갈리지 않게 이름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진은 텍스트 배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진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레이어는 사진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제 탐색기를 실행해서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이 중에서 첫 번째로 가져와야 될 이미지는 배추밭 이미지예요. 자, 배추밭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작업장으로 드래그해서 가져오시고 굉장히 큰 이미지로 들어왔죠? 엔터를 해서 적용을 해주시고 자, 배추밭이 사진 영역에 들어가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배추밭에서 컨트롤 Alt를 동시에 누른 다음에 G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실행이 되죠.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에서 G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가 실행이 돼서 배추밭 이미지가 원래 검은색 사각형 이 안에서만 정확하게 보여지게 되죠. 위치를 조금 옮겨 볼게요. 자, 도구 상자에서 왼쪽에 첫 번째 이동 툴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좀 옮겨서 자, 배추밭이 시작하는 요 위쪽이 이렇게 가운데부터 퍼져 나오는 이런 형식으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위치를 조금만 수정해서 옮겨주세요. 자, 오른쪽 빨간색 사각형 안쪽에는 이 재료에 대한 설명을 입력을 할 건데요. 재료는 총 3가지를 우리가 나열해서 보여줄 거기 때문에 0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서 그 아래에 설명글을 넣는 그런 디자인을 진행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는 이제 이 빨간색 사각형이 텍스트 배경이잖아요. 텍스트 배경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만 이 위쪽으로 글씨가 보여집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T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단에서 이제 옵션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나눔 고딕으로 써볼 거고요. 그리고 레귤러, 폰트 사이즈는 54, 안티알리아싱은 선명하게, 정렬은 요번에는 이제 왼쪽 정렬, 왼쪽부터 글씨가 써질 거예요. 그리고 폰트의 컬러는 흰색. 자,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고 글씨를 쓰려고 보니까 여러분 저는 I자에 이렇게 동그라미 점선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이렇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글씨를 쓰면 안 돼요. 자, 요거는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해서 테두리가 둘러져서 보이죠? 패스가 보이는 건데 패스 안쪽에 글씨를 쓰겠다. 이 영역을 기준으로 뭔가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정렬을 맞추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영역 밖에다가 글씨를 쓰고 그리고 나서 이동 툴로 이동시켜서 배치를 하는 게 가장 해피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영역과 상관이 없는 요 사진 요 위에서 클릭을 하시고 01 이렇게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옮겨서 우리가 원하는 이 위치에다가 가져다가
숫자를 배치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안 하면 요 위에 딱 붙어서 글씨가 써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줄줄이 이렇게 글씨가 써지는 이런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패스가 파란색으로 보여지고 글씨를 쓰려고 했더니 I자에 동그라미 테두리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줄줄이 안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를 의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패스랑은 상관없이 밖에다가 쓰고 지금처럼 이동툴로 옮겨주시는 게 가장 작업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번호와 아래쪽에 설명글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선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도구 상자에서 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상단의 옵션은 모양, 칠은 없음, 자, 획은 흰색이고요. 1픽셀의 점선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자, 작업창에서는 01번 왼쪽 아래에서 클릭, Shift 누르고 오른쪽 가서 클릭, 그리고 엔터를 해주시면 이렇게 점선이 표현이 됩니다.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구분선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구분선이라고 레이어 이름이 정리가 됐고요. 아래쪽에다가 설명글을 넣을 건데, 자, 설명글에서도 제목과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해서 넣을 거예요. 자, 도구 상자에서는 다시 T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상단의 옵션은 나눔 고딕 선택해 주시고요. 제목은 조금 굵게 볼드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사이즈는 20 넣으시고 엔터, 선명하게 해주시고, 자, 왼쪽 정렬에 흰색. 자, 이렇게 되셨으면 점선 아래쪽으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내용글을 넣어주세요. 자, 청정 지역의 국내산 배추 이렇게 넣었어요. 컨트롤 엔터 하신 다음에 이동 툴로 조금 옮겨서 아래로 좀 내려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아래쪽에다가 설명글을 넣을 건데 제목으로 입력한 이 텍스트를 복사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동 툴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Alt Shift 동시에 누르고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폰트 설정을 조금 바꿔볼게요. T자를 클릭하시고 나눔 고딕은 동일하게 가고요. 이번에는 레귤러로 바꿔서 폰트를 조금 더 얇게 표현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폰트의 사이즈는 16포인트로 해주시고 선명하게 왼쪽 정렬 흰색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방금 설정한 이 텍스트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 설명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번호가 들어가 있고요. 점선, 그리고 여기에서도 제목이 있고 아래쪽에 설명글 이렇게 입력이 돼 있죠. 다 하고 났는데 뭔가 조금 위쪽으로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 툴 선택하시고 지금 아래쪽에 설명 요 글이 선택이 돼 있죠. 컨트롤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시고 청정 지역의 국내산 배추 클릭하시면 레이어가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자, 키보드에서 방향 화살표키를 이용해서 아래로 좀 이렇게 내려주세요. 너무 아래쪽에 여백이 많이 남아도 그러니까 좀 내려주시고 구분선 선택해서도 조금 이렇게 내려주시고 번호도 조금 이렇게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번호는 조금 더 저는 왼쪽 그리고 좀 내려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왼쪽 이 재료에 대한 설명을 지금 1번이라고 하고 청정 지역의 국내산 배추 그리고 그 배추에 대한 조금 더 재료를 엄선해서 고른다는 설명글이 입력이 됐습니다. 자, 설명글까지 넣고 나니까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졌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위쪽에 설명글에 해당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텍스트 배경까지만 선택을 해주세요. 자, 사진 두 개는 지금 빠뜨리고 선택을 한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 설명에 대한 것만 그룹으로 하나 묶어둘 거예요. 자, 선택하셨으면 컨트롤 G 그러면 그룹으로 묶이게 되죠.
자, 더블 클릭하시고 설명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자, 설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진에 관련된 사진 영역과 또 이제 사진 배추밭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설명 그룹이 선택이 돼 있죠? 다시 Shift 누르고 사진 영역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 그룹과 우리가 선택한 두 개의 레이어를 또 다른 그룹으로 한번 묶어 볼 거예요. 다시 Ctrl G 이렇게 누르면 그룹 1번으로 또 바뀌었죠? 제목을 정확하게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재료 01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자, 재료 01번에 왼쪽 화살표를 클릭해서 그룹을 열어보면 설명이 있고 사진 영역과 사진이 들어있는 자, 이런 형식이죠. 재료 1번 그룹의 왼쪽 앞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이제 그룹을 닫아줍니다. 자, 스크롤 조금 내려서 자,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두 번째 재료를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도구 상자에서 이동 툴 선택돼 있으시죠? 자, 그리고 상단에서 자동 선택 체크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기본 세팅을 확인을 하셨으면 작업창에서 Alt Shift를 동시에 누르고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자, 01번이 됐는데 지금 01번이 하나 더 복사가 됐죠? 자, 레이어 패널에서 재료 01 복사라고 돼 있죠? 더블 클릭하셔서 재료 02번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자, 이름을 먼저 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작업창에서 우리가 원하는 지그재그 형식으로 배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재료 02번 폴더를 열어주세요. 설명이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왼쪽으로 옮겨 볼게요. 자, 그러면 재료 02번 안에 있는 설명 그룹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드래그해서 왼쪽 끝에 갔다가 딱 붙여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배추밭은 지울게요. 어차피 이 사진은 지금 교체를 해야 되니까 자, 사진 영역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가져다가 끝에를 딱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재료 이미지를 가져다가 배치를 해보면 되겠죠. 탐색키를 실행해서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고춧가루 이미지 여기 처음에 있네요. 자, 고춧가루를 드래그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일단 엔터를 해서 배치를 해주세요. 좀 이 고춧가루 이미지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굳이 이미지를 지금 줄이지 않고 일단 배치를 해보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한번 볼게요. 고춧가루가 있고 사진 영역이 밑에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고춧가루 여기에서 Ctrl Alt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G를 눌러주시면 클리핑 마스크가 실행이 되죠. 이 이미지는 굳이 줄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고춧가루가 그 디테일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만 살짝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텍스트를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01번을 2번으로 바꾸면 되고 아래쪽에 설명글을 고춧가루에 해당하는 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01번을 더블클릭 이동 툴일 때는 바로 더블클릭 해버리면 도구 상자에서 이렇게 T자로 바뀌면서 전체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02번 이렇게 바꾸시고 Ctrl 엔터를 해주세요. 자, 제목 부분을 먼저 변경을 해볼게요. 청정지역의 국내산 배추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 태양초 고춧가루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Ctrl 엔터를 하면 원래 있었던 그 속성 그대로 해서 텍스트만 변경이 되는 이런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 태백과 영어를 비롯하여 이렇게 있었던 설명글을 쭉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로 변경을 해주시면 디자인은 더 이상 손댈 게 없죠.
그 스타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내용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오른쪽 레이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설명 그룹이 열려서 지금 이렇게 텍스트를 모두 수정할 수 있었고요. 설명 그룹을 닫아주시면 재료 02번 안에 설명 그리고 사진 영역과 고춧가루 사진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재료 02번을 닫아주세요. 그러면 1번과 2번 작업이 완성이 됐죠. 자, 이번에 3번을 디자인을 할 건데요. 3번 디자인은 여기 1번 디자인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레이어는 재료 01번을 선택을 해주시고 도구 상자에서 이동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작업창에서는 Alt, Shift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방향을 위로 올려서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디자인 스타일은 1번하고 똑같지만 우리는 이제 내용만 고쳐서 작업을 하시면 되죠. 자, 레이어 패널 먼저 볼게요. 재료 01번 복사가 요 사이에 지금 끼어 있죠. 자, 요거를 드래그해서 재료 02번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이름은 재료 03번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에 이미지를 교체하고 오른쪽에 텍스트를 수정하시면 되는데 자, 이미지 교체를 할 때는 그룹을 열어서 해당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도구 상자에서 이동 툴 선택하시고 상단의 옵션에는 자동 선택이 체크 안 돼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그룹이 아니라 레이어로 자, 이렇게 선택이 된 거를 확인하셨으면 키보드에서요, 컨트롤 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 배추밭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한번 볼까요? 재료 03번의 그룹이 열리고 배추밭 레이어가 선택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델리트 키를 눌러주면 이미지가 삭제되고 또 이 프레임만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자, 이동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동 선택을 원할 때만 빨리빨리 실행하는 걸로 해서 자동 선택이 체크 안 돼 있고 레이어 상태 그 다음에 이 자동 선택을 빨리 실행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서 해당하는 레이어를 선택한다. 자,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한번 해본 거예요. 탐색기를 실행을 해주시고 이미지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할 이미지는 소금이에요. 자, 소금을 드래그해서 작업창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왼쪽 이 까만색 사각형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엔터를 해서 적용을 해주세요. 자, 이 소금이 까만색 사각형 안에서만 보이도록 클리핑 마스크를 진행을 하시면 되죠. 자, 지금 레이어 패널에서 소금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에서 G를 눌러주시면 바로 아래쪽에 있는 사진 영역과 클리핑 마스크가 돼서 소금이 사진 영역에서만 정확하게 보여지게 되죠. 자, 이동 툴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보이게끔 이렇게 위치를 옮겨서 배치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미지가 정확하게 들어와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설명글만 바꾸시면 되죠. 01번을 더블 클릭하셔서 자, 03번으로 수정하시고 컨트롤 엔터. 자, 제목을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소금의 제목, 자, 천일염 이렇게 넣어주시고 컨트롤 엔터해서 커서를 없애주시면 적용이 되죠. 아래쪽에 이제 이 소금에 대한 설명을 입력을 해주면 되죠. 다시 설명글을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하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자, 컨트롤 엔터 하시면 커서가 없어지면서 정확하게 설명글이 반영이 됐습니다. 레이어에서 보시면 지금 설명 그룹이 열려 있는데 클릭해서 설명 그룹은 닫아주시고 자, 재료 03번 앞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그룹을 닫아주시면 재료 0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죠. 자, 도구 상자에서 돋보기를 더블 클릭하셔서 원본 사이즈로 보고요.
조금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 제목과 재료 3개에 대한 이렇게 지그재그 방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디자인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재료에 관한 디자인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